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정답 없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주위에 보면 결혼하는 자녀에게 얼마를 보태 주어야 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. 제 주위에도 친구 자녀가 일찍 결혼한다고 합니다. 자, 그럴 때 그 친구가 아이가 결혼하는데 과연 얼마를 보태 주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죠. 근데 세상은 공평하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는 공평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.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. 자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왜 그런가 하면 제 지인들이나 친구들 같은 경우도 한 20년 전, 25년 전, 뭐 27년 전에, 30년 전에 결혼할 당시에 뭐 집도 좋은데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고 자동차도 이렇게 물려받고 뭐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별 큰 어려움 없이 잘 사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았는데 지금 사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람도 적지 않다 하는 것은 여러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지금부터 30년 전, 20년 전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전혀 없다 이거죠. 전혀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 상당한 성공을 이룬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과거에 내가 그렇게 물려받은 게 없는 상황에서 지금 성공했다 하더라도 지금 젊은이들이 꼭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거죠. 그 당시에 보면 뭐 지금도 그렇고 뭐 직업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보장된 그런 직장에 다니면서 또 부모로부터 혜택을 받는다. 사실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. 근데 직장도 그렇게 안정된 직장은 아니다 이거죠.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안정된 직장이 아니고 소득도 많지 않은데 혼자 시작해야 되는 저 부부가 되는 예비 부부들 두 명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 막다들다 이거죠. 자,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자녀가 결혼한다. 그러면 흔히 우리는 보통 뭔가 하면 아이가 결혼할 때 전세 자금 정도라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예나 지금이나 합니다. 그렇죠? 자녀가 결혼하는데 강남에 있는 도곡레스 아파트 하나 사줘야 되는데 부산에 있는 해운대에 있는 해운대 자이를 사줘야 되는데 대구 수성구에 있는 뭐 대형 평수 50평짜리 아파트를 사주는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보통 흔히 말하는 아파트 전세 정도는 보태줘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과연 그렇게 보태주는 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걸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죠. 근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참 불공평한 게 제가 그동안 주위나 지인들이나 이렇게 쭉 보면 있죠. 자녀가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다. 흔히 말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뭐 이렇게 다니고 있다. 그러면 사실 부모가 여유가 되면 뭐 집을 사주든지 뭐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큰 무리 없이 한평생 뭐 잘 헤쳐나가는 것 같습니다. 경제적으로. 자, 그런데 자녀가 있죠. 중소기업 다닌다 혹은 대기업 다닌다. 그러면 집을 사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소득이 더 적은데 그러면 아파트를 사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, 아파트를 사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직장의 안정성이 정년까지 보장되는 경우가 어렵죠. 자,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삶이 즉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하나 제공받고 그때부터의 라이프 스타일을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자녀가 결혼한다. 그럼 제가 볼 때는 전세 자금 정도 이것도 참 문제되는 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 자금도 사실 보태주기가 상당히 어렵죠.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전세 자금 정도를 보태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한 2억 전후 물론 요즘에는 뭡니까 전세 자금 대출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 부모님이 가능하면 전세 자금 정도를 보태주든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. 흔히들 뭐 식상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. 자,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
전세 자금 정도를 보태주든지 빌려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.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길 바란다.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은 너희들한테 보태주는 게 없다. 너희들이 어느 정도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,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면 그때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을 보태줄 거다.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답은 없죠. 그래서 자녀들이 생활력이 강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집을 사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. 그래서 부모들이 여유가 되시는 분은 전세자금 정도 그 정도 보태주거나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, 그래서 자녀가 외제차를 선호한다 그런 식으로 좀 소비가 낭비가 심하면 제가 볼 때는 보태주지 않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나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은 사실 정답이 없고 개인마다 처한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보는, 자녀가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집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준다 그렇게 하는 게 꼭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